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 증시가 오후장에 깜짝 하락함에 하는 모습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다시 반등세로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하지만 일단 시장의 일봉의 패턴을 보게 되면 솔직히 한 2,400선을 돌파하면서 많이 올라왔죠.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도 시장에서 서서히 나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다음 주 월요일 가게 되면 또 MSCI 리밸런싱 관련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속도를 좀 줄이자라는 관점들도 좀 뚜렷한 부분들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와 함께 빨간펜 시간에서는 지주사 종목들에 대한 동향들, 특히 최근에 강하게 올라오는 지주사 종목들이 몇몇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을 한번 좀 확인해보고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갖는 시간, 특히 지주사 관련 쪽은 한번 여름 때쯤에 한번 다뤘었습니다만 일단 이런 변화가 이제 서서히 또 어떤 시장의 트렌드로 가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강한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도 한번 염두를 해보면서 흐름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지수 대비해서 지주사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였느냐에 대한 동향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빨간색 선이 진하게 표시된 게 지수입니다. 근데 한때는 여름 때 같은 전 같은 경우는 지수보다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이다가 그리고 또 한 지금까지 가을 때까지도 거의 지수를 못 따라갔었죠. 특히 대표적으로 지수가 움직여도 어떤 방향에 대한 흐름들은 오히려 IT 쪽이나 그리고 또 2차 전지 쪽으로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진했는데 그런 가운데 올해 11월 달 이후부터 주가의 동향을 보게 되면 코스피 지수와 거의 동행하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거의 확인되고 있고요. 게다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것 중에서 롯데 지주가 가장 강합니다. 그만큼 롯데그룹에 대한 변화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다는 쪽도 같이 이어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또 SK나 GS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정유사 입장 쪽의 변화들도 물론 눈에 띄겠지만 그래도 저평가다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눈에 띄면서 우리 지수보다 빠르게 그리고 지수와 거의 동행하는 모습들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조정을 받았다가 움직이는 흐름들에 대한 변화들 확인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측면을 보게 되면 지주사 쪽은 일단 저평가 소외주다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수급이 특히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세가 좀 꾸준히 들어오는 편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격차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지주사 관련된 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기업을 지배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어떤 지주회사 역할과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회사도 같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순수 지주회사, 즉 지주회사 역할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로얄티나 브랜드 사용료 그리고 자회사 배당 이런 쪽이 주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회사 배당입니다. 즉 자회사가 실적이 좋아서 배당을 더 늘린다. 그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훨씬 더 이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구조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자회사에 대한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지주회사에서는 어떤 실적의 모멘텀으로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상장된 지주사가 지금 현재 한 130개 가까이 130개가 넘을 걸로 보여집니다만 이 정도까지 되면서 일단 지배구조가 개편되고 경영 효율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육성책을 많이 썼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라는 쪽으로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실 부분들이 여기입니다. 즉 보유 자회사의 기업 가치, 앞서 말씀드렸던 배당도 있겠지만은 실적이 좋아지면서 기업 가치가 높아가는, 즉 시총도 같이 높아지고 어떤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떤 경기가 어느 정도 좀 돌아가고 기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내기 시작한다라는 부분들이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오히려 할증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주목하셔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년 같은 경우 어제 시간에서 살펴보셨지만은 어떤 한 증권사가 얘기하기를 내년엔 기업들의 순이익이 한 40% 올해보다 더 좋아진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배당도 늘어나고 기업 가치도 늘어나고 그럼 그런 흐름들을 다 어디가 받아갈까요? 그럼 바로 지주사가 받아갑니다. 이런 쪽의 구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생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데 반대로는 할인 요인이 되겠죠. 실적들이 안 좋아질 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할인 요인을 충분히 받았다가 내년을 바라보면서 할증 요인이 부각될 수 있는 흐름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한때 2010년도 이후부터 약 한 2015년도 정도까지 그래도 시장의 흐름들이 괜찮았을 때는 어떤 식의 변화가 나왔냐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인 대형 지주사, 중소형 지주사가 있는데 오히려 중소형 지주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수익률이 좋죠. 그만큼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측면들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 전혀 신경을 못 쓰신다고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의 방향성이 확인됐고 거기서 어떤 기업들의 가치가 변하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뚜렷하게 중소형 쪽에 대한 지주사 흐름들이 빠르게 변화가 된다는 점들도 눈여겨보시면서 어떤 시장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은 안 펼쳐졌어도 다음 국면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한 번쯤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최근에 지주사 관련된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 롯데지주 같은 경우나 대부분의 지금 대형 지주사 흐름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좋아지는 게 LG밖에 없네요. LG 같은 경우는 워낙 눈높이가 낮다 보니까 그랬었을 올해 실적들이 좀 빠르게 좋아지는 모습들 대표적으로 LG화학이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있는데 상당 부분 대부분은 실적 흐름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근데 내년에 실적 동향을 바라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SK 같은 경우는 뭐 400% 이상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특히 30%대에서 뭐 어떤 많게는 뭐 100%대 이런 식으로 다 실적이 좋아질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자회사의 기업 가치들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변하면서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겠다는 관점들인데 그렇게 보면은 지금은 주가 수준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내년 가게 되면 어느 정도 어떤 좋아진 실적과 대비했을 때는 밸류가 쌀 수가 있겠죠. 게다가 PBR을 따져보게 되면 지금 한 배 이상 가는 지주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평가가 심하다는 얘기고요. 게다가 배당 같은 경우도 보통 보면은 자회사한테 배당을 잘 받았기 때문에 지주사도 배당을 잘 주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많게는 뭐 6%대도 넘고 5%대 가까이 되는 GS도 있는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이런 배당에 대한 관점들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괜찮고 저평가고 내년에 대한 실적 흐름들이 개선된다. 그러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섹터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이 흐름들 쪽에서 개별적인 요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즉 지주사가 자회사가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섹터들에 대한 동향들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 평가들도 같이 확인하면서 지주사 흐름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전반적인 투자 전략 쪽으로 보게 되면은 내년에 대한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평가 배당 메리트 이쪽이 가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죠. 그런 쪽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특징을 좀 염두하는 전략들도 필요하다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형 지주사 쪽에서도 관심이 있을 수 있는 쪽이 일단 나이스 같은 경우 다 아시는 것처럼 기업 정보나 가게 개인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고요. 심텍 홀딩스는 지난번에 저희가 실적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심텍 오늘 주가 강하게 움직이죠. 이런 쪽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관심이 높은 또 지주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Y 홀딩스는 일단 태형건설 쪽에서 어떤 분할되는 지주사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폐기물 관련된 1위의 사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평가는 좀 덜 받고 있죠. 게다가 KC그린홀딩스도 환경 쪽이고요. LS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전선 쪽에 대한 강자고요. 아세아는 조금 이따가 좀 말씀드릴 텐데 하나금융지주, JB금융지주. 지난번에 JB금융지주는 금융지주사 쪽에서 가장 저평가고 탄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금융지주사도 한 번쯤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 미중에서도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두 가지 종목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세아라는 종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아세아 시멘트, 아세아 제지, 한라 시멘트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지 쪽에 대한 연관이 있죠. 특히 골판지 관련된 쪽에 어느 정도 시장 영향력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 아세아 제지와 함께 또 시멘트는 내년에 건설 업황이 좋아지기 시작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쪽에 골고루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세아에 대한 어떤 가치는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성장 특히 2018년도에 실적이 레벨업 뒤부터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PR 5배 이하, PBR 0.3배 저평가도 많이 저평가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자회사의 변화와 함께 충분히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슬쩍 담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목표가는 일자로 12만 원대 레벨업을 좀 시도를 하겠죠. 그와 함께 손절가는 8만 원대로 대응한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 종목으로는 LS라는 종목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전선, 일렉트린, 엠트론 이런 쪽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은 한때 대한전선이 어떤 지금 인천 쪽에서 글로벌 1위 해상 풍력 사업자가 진출한다는 소식 속에서 강세를 보이는데 그쪽도 물론 해저 케이블 관련된 쪽에 변화가 있긴 있겠지만 수준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해저 케이블 쪽의 강자는 그래도 LS 쪽이죠. LS 전선과 함께 이어지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가 커갈수록 당연히 전선과 관련된 전력선들은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작년은 실적이 부진했지만 올해 성장세를 보인다라는 쪽에서 50% 이상 성장하는 실적에 대한 변화 좀 더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목표가는 7만 5천 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5만 4천 원대로 대응하면서 흐름들 자회사 실적과 함께 같이 볼만한 지수사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사 관련된 종목들 여러모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만큼 내년에 대한 실적 흐름들의 자신감이 돋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시세 흐름들의 변화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살펴보자라는 쪽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